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덕고 김대용 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천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화에서 천무 3.0 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 아덱스에서도 천무를 소개를 했는데요. 기존의 이 천무 버전과 이번에 나온 천무 3.0을 비교해보면 좀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좀 추가가 됐고 기능도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영상이 되게 깔끔하게 잘 맞아요. 나왔어요. 한 1분 20초 정도인데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여러 번 다시 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목표를 타격하는지 굉장히 잘. 그러니까 국내 무기들이 예전에는 만드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양새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전하는 측면이 이번 천무 3.0의 영상에서 좀 나왔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공개한 천무 3.0은 새로운 무기 체계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발사체 뭐 이런다기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의 천무는 가지고 있던 로켓탄을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무 3.0이 있으니까 2.0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0은 다양한 유도 미사일. 미사일. 그러니까 뭐 대한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정의 로켓이라기보다는 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무기들을 쐈다면 천무 3.0은 LPGW라는 이제 자폭 드론을 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을 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른 장에서 로켓 그다음에 미사일 여기까지 쐈는데 이제는 자폭 드론까지 발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LPGW라는 자폭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발사를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발사하게 되면 목표물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진체가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휙 날아가면 껍데기 벗겨지고 드론이 나타나서 그냥 목표 지역 상공을 배회합니다. 유령처럼. 네, 그러다가 찝어낸 목표물, 그러니까 고가치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가치 표적이 나타나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드론이기 때문에 네. 표적이 이동하는 것도 쫓아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기존의 로켓이나 미사일은 사실 목표 지점을 딱 포착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물이 아닌 이상 맞아요. 타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상 목표물 같은 경우도 이동하는 전차나 병력보다는 고정된 어떤 그 목표물, 보급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지 같은 걸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이동하는 목표도 쫓아가서 연료가 닿을 때까지 쫓아가서 박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상 목표물도 이제 가능한 게 네. 예전에는 딱 쏘면 배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쯤에 저 멀리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드론은 쫙 날아가다가 배가 이동한 지점을 쫓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쫓아간다는 건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기 영상에도 보면은 AI를 통해서 목표물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물을 타격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지점이죠. 예전에는 딱 쏘면은 상대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쏴야 되나 말아야 될 때 말까? 아니 쏘면 얼마나 쏠까? 이런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목표물을 정작 완전히 보내버릴 기회를 놓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스파이더웹 작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그 러시아의 공군 기지들 타격할 때 보면은 다 드론이 다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대 몇 대 떠 있어서 피해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부서졌고 여기 안 부서졌고 그러니까 요건 안 부서졌으니까 저쪽으로 가. 그런 식의 영상들을 통해서 피해 평가 몇 대를 부쉈고 추가 공격이 필요하고 추가 공격을 할 거면 어디로 공격할지에 대해서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 지점들을 배회 드론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네. 네,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네. 취재를 했으니까 네. 그 천무 2.0, 3.0은 우리 군에 쓴 단어는 아니에요. 제작사에서 쓴 단어고 이걸 마치 이제 어떤 사람들 뭐 군에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천무 3.0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 육군에서 쓰는 천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 천무 3.0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폴란드는 약간 예외고 이제 중동형 버전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호력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 보면 네.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아요. 장갑제를 붙였고 네.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현장에 전시된 모형에는 지금 천무 잘 보시면 자체 무장이 없어요. 방어 무장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시된 걸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기관총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무장을 하나 좀 추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CGR80 LPGW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는 맞는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담당자한테. 야, 이거를 이렇게 띄웠을 때 그럼 뭔가 주고 받아야 되지 않냐? 영상이나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랬더니 천무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체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격지 센터에 일종의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드론이 보내준 영상 정보를 FDC로 보내주면 FDC에서 보고 타격을 결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CTM ASBM. 사실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군에 보시면 이제 130mm 유도 로켓을 장착한 유도탄 고속 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기반이에요. 시커가 130mm 유도 로켓 사용된 거를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CTM ASBM. 네. CTM도 그거 같아요. 천무 택티컬 미사일 네, 약자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거로 이게 돼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천무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소요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배회형 드론 빼고 네. 차체 관련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군이 천무가 거의 360여 대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10여 대는 했고 140여 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네. 현장에서 들은 관계자 얘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전술지대지 2차 사업을 하잖아요. 300킬짜리. 그거 발사 차량으로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군의 이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천무 부대도 지금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더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 군 소요가 과연 생길지 약간 좀 의문 상황이고 그다음에 CGR-80 LPGW하고 CTM ASBM도 이거 과연 군 소요가 나올지 좀 약간 그건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천무 3.0을 필두로 한 파생기 정도 네,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아덱스 갔을 때 여러 가지 모형을 봤는데, 그러니까 천무 3.0에 해당되는 그 이렇게 장갑재를 붙이고 기관총을 붙인 다음에 옆에 뿔처럼 이제 연막탄 붙인 버전도 있었고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네. 경량화 버전. 이거를 고화력 천무 내지는 고성능 다련장. 고성능 이제 다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무의 하이마스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량화를 시켰던. 네, 그래서 포드도 절반으로 줄고 크기도 그 천무는 8x8 바퀴가 4개, 8개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발사관 하나짜리 고성능 천무 같은 경우는 차량의 바퀴가 6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좀 작게 됐죠. 크기도 작아지고 폭도 좁아지고. 그 얘기는 하이마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항공기, 그러니까 수송기를 통한 수송이 가능한 다련장으로 개발이 됐고 우리가 막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해병대에서 사용하게 될 때 필요한 지점이 네. 상륙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실어서 해당 지역, 섬이라든지 방어가 필요한 도서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상륙 작전을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을 때 교두보 지역의 화력 지원, 다른 무장은 항공기가 날라와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경량화 버전의 천무 같은 경우는 상륙함에 실어서 바로 상륙시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도 C-130이 있긴 하니까 C-130에 실어서 원하는 지점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고성능 천무 뒤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무인화 버전이 있었어요. 무인화? 네, 이게 제가 봤던 게 뭐가 떠올렸냐면 네. 미국 해병대가 최근에 채택한 그 JLTB 기반의 로그파이어라는 차량이 있어요. 무인 차량이고 JLTB라는 새로 배치하는 차량의 무인화 버전의 뒷부분 짐칸에 발사관을 실었는데 2개의 포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NSM 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하이마스용 이제 다른 로켓들도 쏠 수 있다. 다만 2발밖에 못 쏜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이 하이마스도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면 이제 하이마스 버전 정도 항공에 실을 수 있다면 로그파이어 같은 경우는 진짜 헬기에다가 슬링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C-47 같은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안에다 집어넣어서 원하는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미 해병대는 아마 최근에 바뀐 전략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남태평양의 도서 지역, 남중국해 도서 지역에 이걸 배치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조그만 섬 같은 곳이나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한테도 좀 필요하고 특히 해병대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버전이 있어야 니즈를 맞죠.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천무가 필요해 이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천무까지는 필요 없고 좀 작은 거 없어?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천무보다 더 작은 게 필요해. 네,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발사체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수출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이제 아덱스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공개를 했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지난번에 마덱스 때 봤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물도 전시가 됐었어요. 야외 전시장에 이제 고성능 다량장이라고 전시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지금 많이 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제 국기연 과제로 실물 차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이 설명하시는 게 이제 뭐 10회 30 얘기도 하셨지만 해군에 보면 이제 공기부양정 있죠. LCAG이라고. 그 상륙작전 때 이제 쓰는 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제가 상륙작 취재 갔다가 개 프로펠러 바람에 날아갈 뻔했는데 돌면서 좀 걸어떨는데 저게 설마 나한테 안 오겠지 했는데 싹 도는데 이제 프로펠러 확 돌면서 모래를 확 뒤집어 썼던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걔가. 그래서 이제 LCAG에 이 실을 수 있는 네. 사이즈, 그다음에 130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병대의 약간 니즈를 맞춰서 만들긴 했어요. 네. 시제를 하나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계산을 따져보니까 야 이게 소요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과연 우리 이제 해병대 잘 보시면 이제 1사단이 있고 그렇죠. 2사단이 있고 이제 연평도에 이제 여단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천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소요를 창출해내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긴 해요. 수출 시장 고려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당장 우리 군 소요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성능은 사실 제가 이제 몇 번 천무 얘기했지만 너무 크다 그 얘기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네, 소요 창출 쉽지 않을 것 여기서 같다. 막 천무 3.0 막 멋있어요. 막 기능 막 이래요 하면은 위원님이 이거 아닌데. 이게 가서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일찍 나왔으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해병대는 미 해병대는 자주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네, 전차도 없고. 네, 없애버려. 그 전부터 이제 서서 없애버렸고 이제 하이마스하고 120mm 박격포 쪽으로 그렇죠. 바꿨는데 만약에 해병대가 지금 자주포를 확 밀어내고 네. 120mm 박격포하고 이런 체제로 가면 소요 창출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 만들기가.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숙제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출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봐야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아덱스에서 에스토니아가 네. 천무를 수입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 발표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에스토니아에는 이미 그 또 다른 다연장인 하이마스가 있다고 하던데 천무를 왜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에스토니아는 약간 북유럽의 대한민국 같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데 지금 네. K9이 추가 도입분까지 하면은 36대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6대를 신공 얘기도 그렇죠. 했던 맞습니다. 게 에스토니아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맞죠? 하이마스도 이미 6문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천무도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6문에서 12문 정도 도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량의 화력을 준비한 이유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라도 인구가 적고 군대는 네. 더 적기 때문에 러시아군과 교전하게 될 때 화력으로 좀 커버해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해답을 천무로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폴란드가 이미 하이마스랑 천무를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스토니아도 아마 하이마스가 필요한 임무와 천무가 필요한 임무가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네. 뭐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천무 필요한 나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천무 2.0이나 3.0 버전이 나와서 다양한 미사일과 발사체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히 어디가 필요하냐면 네. 그 해안선이 긴 나라 있잖아요. 해안선이 긴데 해군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떠오른 나라는 최근 중국과 계속 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영역을 해군이나 공군력으로 커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런 다른장 로켓을 발사하는 천무 3.0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해상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집트가 우리나라한테 K9을 사갈 때 해안포로도 사용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럼 뭐 K9보다는 천무에서 발사하는 로켓이나 아니면 드론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로켓은 가서 명중한지 안 명중한지 누가 봐야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띄워서 카메라를 통해서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의 적대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지 필요하죠. 네. 만약에 이 에스토니아에 천무가 도입이 된다면 임무적으로는 어떤 거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무서워. 퀴즈. 네. 난 무서워. 지금 우리가 만든 천무 네. 오다, 박,
받고 양산 중인 게 총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다를 받고 네. 양산 중인 거. 오다. 네. 오다. 해외에서 국내 해외 그러니까 우리 국내 아까 360문 네, 말고 국내 해외 소요 다 해서 다 해서요? 지금 이제 왠지- 생산될 것까지 다 하면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000대 될 것 같은데. 나도 천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천무니까. 네. 지금 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문 받고 납품한거에 다 하면 한 700문 돼요. 700문. 우와. 어마어마하죠. 하이마스 다음이네. 하이마스가 그래요? 네. 거의 지금 하이마스가 많긴 많아요. 응. 그리고 하이마스 지금 미국군도 한 500문 정도 지금 더 지금 한 500문 정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폴란드가 큰일 해줬거든요. 그렇죠. 폴란드도 한 500문 지금 그러니까 질렀어 세게. 세계 2위예요. 천무가. 응. 우리는 천무가 2위. 그리고 천무가 2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폴란드. 폴란드. 290명 가깝게 지금 주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도 질문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마스 산데 이걸 왜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외국에서 천무를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 하이마스다. 왜냐? 화력이 2배니까. 네, 그렇지. 좋네요. 네, 그래서 슈퍼 하이마스라는 이제 외국 사람들 그런 별칭도 붙이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라고 했는데 하이마스가 못 쓰는 탄종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미국 잘 보시면 자탄으로 된 건 안 만들어요. 그죠. 네. 근데 천무는 자탄이 있어. 네, 자탄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저희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제 발트 3국 폴란드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요새지들을 다 구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국경 지역에. 근데 이 국경지대에서 요새지들 돌파하려다 보면 이제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자탄의 위를 그냥 쏟아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 산데 이걸 왜 살까 보면 제가 봤을 때 탄종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강철비로 보여주겠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천무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토니아 하이마스 얘기하면서 이제 정 작가님 그 얘기했잖아요. 아 너무 느리다. 막 뭐 불만 섞인 얘기 나왔다. 우린 바로 해줄 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에스토니아가 네. 천무 3.0 그러니까 차체로 봤을 때 그쵸. 천무 3.0의 첫 고객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아마 그쪽이 소유하는 대수는 많지는 않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0문 시대에서 이러면 잘하면 천문 시대 그죠. 가는 거 네. 중동에서도 뭔가 터져주면 네. 천문 시대 가는 거 예상 일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마무리를 두고 정말 싶습니다. 이름만큼 가야죠. 그렇죠. 천문 네, 가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아 그런데 천무 그러니까요. 천문. 네, 그럼요. 이름 따라 가야 라임이 되는 좋네요, 거니까. 라임이. 그냥 니은자만 붙이면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천문. 예, 네. 라임이 좋아요, 라임이. 예, 천문. 네. 자, 그러면 천무 3.0 우리나라 국방력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일단 뭐 도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도입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은 네. 로켓의 사정 거리 발사 범위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천무를 우리 군이 도입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게 천무의 발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군단의 작전 범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같이 이제 군 병력 수가 줄어들고 화력으로 승부를 봐야 될 때 K9만큼이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량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게 이제 천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천무 3.0이 도입되면은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백령도라든지 이런 도서 지역에 이게 있다가 그 북한에 뭔가 이상 기후가 감지되면 딱 한번 쏴서 그냥 특정 기간 동안 배회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감시 해상 영역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뭔가 띄었어. 뭔가 어떻게 떴는데 모타포트야. 그럼 이거는 천무나 뭐 세게 때리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떠있던 드론이 싹 가서 고마워라. 네, 너는 여기까지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고. 지점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인공위성이랑 연결돼서 이제 감시 체계를 늘린다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전장에서는 얼마나 센 주먹을 가지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눈이 좋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범위까지 군단 본부라든지 군 사단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결심할 수 있게 되게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볼 수 있는 거리가 3, 40km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100km, 200km까지 볼 수 있다면 설사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해도 필요하면 뭐 공습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할수 상급 있죠. 제대한테 뭔가를 요청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스타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안 맞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밝혀야 왜?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다녀서 이제 일단은 봐야 되는 지점, 먼저 네. 봐야지 되는 지점들에서 천무 3.0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다. 특히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면전도 중요한데 연평도 포격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특정 지역에 도발을 할 수 있을 때 이 도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천무 3.0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업체가 붙인 거고, 다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천무도 한 10년 지나면 창정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방호력이나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구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구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단에 있는 포병여단에 한 개 대대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무는 네. 제가 군생활했을 때만 해도 구룡은 다 해도 150 몇 문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 소요가 지금 배치된 거 다음에 한 360여 문 될 거라고 곱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포병여단뿐만 아니라 사단에도 전방에 있는 사단에 사격대 형식으로도 부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가 빵치가 빵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의 화력의 핵심은 이제 천무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천무 3.0 특히 요거 관련된 거는 향후에 우리 군 천무 성능 개량에 많이 좀 녹아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봤었을 때 ASB에 활약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함정을 막 때리고 네, 했잖아요. 네. 섞어 쏘기 하면 그렇지.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적들이 이지스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막는다면 탄소비를 겁나게 시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오.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상 보면서. 하여튼 영상은 게임처럼 되게 잘 그렇죠.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게 왜 어떻게 만들었나 얘기를 들어보니 핵심은 시커는 탐색기는 130mm 유도 로켓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천무 3.0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폭 드론의 활약이 좀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니즈나 작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된 천무 3.0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한계를 넘는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그 문구가 있던데 봤죠? 네. 밀떡이니까요. 네, 네. 그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멘트가 문구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한계를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천무 3.0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도 꼭 보시고 우리 밀떡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